죽여버릴까? 오! 형은 저런 거 진짜 이해 못하거든. 저도 동의합니다. 나는 빵 같은 거 안 하거든, 운전하면서. 오, 도라이 같은 게, 씨. 그게 이제, 미싱 베이스 말고는 거의 비슷하다. 원단의 베이스만 약간 다르고. 네. 그러니까, 그 빈티지에서 좋았던 점들은 보기는 보되, 네. 네가 새로운 바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그냥 형의 생각이야. 뭐 다른 디렉터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넌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좋았던 것들만 딱 보고 나머지는 지워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점에서는 이제는 현대 의류로서의 얼마나 큰 메리트를 가질 거냐, 아니면 우리 고객들이 얼마나 이 바지를 되게 활용도 좋게 잘 입을 수 있느냐, 나 거기까지. 물론 예뻐야 하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너한테 디테일을 잡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네가 잡을 수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허리 사이즈면, 뭐 허벅지면, 미디면, 뭐 어떤 느낌이겠다 정도만 생각이 되고, 이제 정확한 수치로는 표현이 힘드니까. 느낌은 공정이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의 표현이 네가 가지고 있는 바지 가지고 잡는다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해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네가 일주일 만에 지금 샘플을 해야 되는 상태고, 왜냐면 우리는 한 달 코스로 너한테 바지, 어떤 옷 한 벌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같이 해보는 거잖아. 같이 해보는 거지. 같이 해보는 거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형이 사이즈를 잡았어. 네. 핏이 잡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워싱을 가서 어떻게 되는 현상까지를 생각을 해서, 형은 그런 경험이 많잖아. 네. 원단은 이걸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단, 형이 보통 유통을 하는 그 원단들은, 만드는 원단들은 그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원단들은 아니야.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 원단이고, 또 받는 방식도 일반적으로, 너는 종합시장 가서 다 돌았잖아. 네. 다 돌았는데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원단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좋은 원단이야. 비싸고. 근데 그 정도는 돼줘야 너도 만드는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좋아야 되잖아, 옷이. 너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너는 네가 전반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걸 형과 같이 만든다, 이것도 괜찮지? 네.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가서 그 사이즈 얘기, 어차피 패턴을 한다고 하셨었는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바지들의 어떤 부분이 뭐 길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거 정도는 저도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사실 그걸 제가 표현을 보긴 했는데 집에서. 근데 이게 또 옷으로 만들었을 때 느낌도 다를 거고, 그다음 뭐 워싱을 주거나 했을 때 그 줄어드는 정도나 그런 것도 저는 이제 감이 없다 보니까. 그건 원래 근데 수치상으로 감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원단마다 다 달라. 네. 그리고 워싱을 했을 때 그 페이딩이 있었으면 좋겠지. 네. 페이딩을 내는 거는 진짜 기술력이야. 그건 형이 너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네가 만족한 옷을 만들고 형도 이 샘플이 좋았을 때 너랑 같이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 파일즈에서 발매도 한번 해보려는 생각까지를 하고 만드는 거니까. 그럼 너도 어느 정도 보람도 있고, 이 컨텐츠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지. 지금 뒤에 패턴이 있었잖아. 저 패턴은 네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랑 얘기를 하고 가자마자 형이 그날 저녁에 그림으로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패턴을 다 작업을 넣어서 지금 엊그제 도착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패턴을 들고 우린 지금 공장을 가고 있고, 형네 공장을 가면 네가 놀랄 수도 있어.
어떤 부분에서? 너무 허름해서. 근데 공장이라는 게 사실 저도 어떤 느낌인지는 머릿속에 대충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좀 심해. 우리 공장 막 연탄 떼고 그래. 근데 마스터야.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터야.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난 항상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해. 그리고 되게 적당한 단가에 더 가성비 있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옷을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니까 내가 느끼는 건 아닌 거고. 나는 우린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전반적으로 작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옷들이 어떤 방식의 시작으로 어떻게 나오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면 돼. 그걸 배워가는 거지. 뭐 큰 건 아니어도. 근데 너한테 되게 크게 형이 이제 그걸 뭐 너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컨텐츠로 나가는 거니까 그게 뭐 너만 알 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방식을 가르쳐 준다라는 걸 형이 고민을 많이 했어. 원래는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 왜냐면 그거는 일반적인 디렉터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에 대한 노하우야. 근데 나는 이 방식이 나도 처음엔 이렇지 않았고 진짜 브랜드를 10년 이상을 해오면서 나한테 쌓인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들은 있었던 옷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진짜 옷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없었던 옷 가지고 만든 거를 나한테 가져와 보라고 하고 싶어. 팔 4개 달라요. 그러니까 없었던 옷 가지고 만든 걸 나한테 가져와 보라고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있었던 옷 가지고 만든다는 거를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거에 대한 카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되게 잘못된 생각이거든. 정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다리통이 4개 달린 바지는 없고 남자가 치마를 입는 일은 없어. 무슨 얘기? 남자가 배꼽 기장에 코트를 입는 일은 없다고. 그지? 갑자기 바시티 자켓의 디자인이 롱이 되지도 않고 롱인 바시티가 창조적이다라고 치자. 롱인 바시티를 사는 놈은 몇이나 될 것 같아?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롱 기장으로 나온 진짜 하프 이상의 기장으로 나온 바시티가 있다 쳐. 머릿속으로 그려도 안 예쁘잖아. 벌써 그치? 벌써 이상한데 만약에 그게 진짜 예쁘게 나온 옷, 우리 모두가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옷이 있다면 난 인정할 것 같아. 근데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자꾸 인정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창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창조적이지 않거든. 얼마 전에 우리가 막 논란이 있었던 지용킴 그게 있었잖아. 지용킴님의 페이딩이 창조적이야. 페이딩을 하는 작업 방식은 창조적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페이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햇빛을 받아서 많이 해진 빈티지 의류를 봐서의 영감일 거야. 그럼 그건 아예 베이스가 없는 옷이야?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전의 것들의 베이스 그리고 우리가 영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을 주변 항상 생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세상 안에 있는 거잖아. 다 그걸 영감을 받는 거야.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막 포장을 해서 이런 영감을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막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별 얘기 안 하는 거야. 별 얘기 안 하면 창조적이가 않아. 별 얘기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창조적이지가 않은 거야. 이빨 존나 까면 창조적인 게 되는 거야. 모든 의류를 재탄생시키는 거는 창조라고 봐야지. 창조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거에 대한
걸 가지고 가겠다. 라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지가 창조한 것 마냥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나는 리스펙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걸 갖고 뭐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던 거고. 그잖아. 그리고 네가 골라온 아이템 자체가 빈티지 의류의 리스펙을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보는 거야. 이거 지금 당장 하면 샘플을 할 때 부속도 필요할 거고, 샘플을 할 때 부속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샘플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너한테 다 맞춰오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실제로 작업에 들어갈 때는 좋은 옷이 나오려고 하면 그 바지 안에 들어가 있는 테이프들이라든지 테이프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그 스냅, 도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딱 헤리티지에 맞게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준비가 좋은 걸로 하려면 한국에서 준비할 수가 없어. 한참 또 걸리니까. 그러니까 우선 샘플은 형이 준비해서 맞는 게 아니더라도 그걸로 할게. 그 느낌을 보고 이제 메인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를 보고 그 메인이 나오면 형이 너한테 바지를 한 장 선물을 줄게. 네 사이즈 맞는 걸로. 근데 그 메인이 나오는 과정까지는 내가 볼 땐 12월 중순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싶어. 근데 이번 컨텐츠는 샘플이 나오는 과정까지만 해보자. 우리 원단 사진 검정색 바지 하나 할 거 있죠? 바지 하나 딱 나올 것 같아요. 카고인데 괜찮아요? 카고? 네, 괜찮아요. 카고 나와요. 패턴 다 왔고 바지도 그래. 어렵습니다. 쪽이 많은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쪽이 겁나게 많잖아요. 이 바지 아시죠, 선생님? 군복 바지 옛날에 입는 거. 여기에서 여기에서 사이드랑 이런 데 봉제만 좀 바꿀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이렇게 다트 잡아놓은 게 여기 접어놓은 게 너무 많이 깊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깊을 필요까지가 있나 싶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수정을 봐가지고 제가 패턴을 넣고 이런 디테일들, 얘네들 디테일은 뺐고요. 요런 테이프 정도만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많이 하셨던 이 밴딩. 어차피 뭐 완성해서 집었네. 네, 완성해서 다 집어. 지저분하게 집었죠. 우리도 이렇게 완성해서 집을 거잖아요. 네, 그냥 오비 안 까면 사이즈 또. 그러니까 똑같이. 네, 오비 안 까면 사이즈인데 무오비 바지랑.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방식으로 그렸는데 제가 정리 한번 해서 싹 드릴게. 근데 샘플할 때 좀 체킹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그 부속 챙기면서 제가 내일이나 모레 부속 챙기면서, 지퍼하고, 네, 부속 싹 챙기면서 한번 정리해서 갖다 드릴게. 그래. 근데 이 친구가 이 바지를 하고 싶다고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제 제품으로도 내는 거예요. 원단은 발주 넣어놨는데 짜야 돼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 패턴 봤어? 아니요. 패턴 쪽이 이렇게 많아. 이거 지금 이 바지가 이렇게 어려워. 주머니들. 그러니까 패턴 가지수가 많으면 그만큼 일이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는 그냥 하도 해봐서 다 하니까 뭐 보기만 해도 대략 딱 감을 잡지. 근데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 거 좀 복잡한 걸 많이 하셔서 그런 건데,
일반적인 공장 들어가면 욕먹을 수도 있어.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공장 많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첫째적으로. 시간이 샘플을 하는데도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려. 한번 잘 해보면 되지. 뭐. 그래. 그래서 보면 감사합니다. 시드니네. 그럼 뭐 바지는 두고 아. 갈래? 두고 가야지. 네네. 그래도 미신 공제를 하실 때까지는 가지고 계시고 그래. 여기서 내가 이제 아웃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오바로 그냥 이렇게 적어놨잖아. 네. 근데 오일 방식으로 사장님이 이제 미음발이, 미음발이 미음발이로? 체인 스티치 치실 거야. 그게 훨씬 더 좋은 방식 같아서. 그러니까 요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쌍침 옆이, 요 방식으로 방식으로. 사이드가 나오는 건데 안쪽은 체인으로 들어갈 거고. 그 방식으로 형이 좀 바꿔본 거야 다 패턴 자체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게 돼. 네, 근데 샘플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네. 그런 설명을 샘플은 해드려야 돼. 이 시접이 들어가는 만큼 사장님이 작업을 하셔서 쌍침으로 박아주실 거예요. 겉모양만 네. 비슷하게. 근데 이제 메인에서 속에서는 또 체인 스티치로 들어갈 수 속에서는 있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속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를 두 줄로 눌러 박는다고 요 모양으로. 네. 그래서 이제 뒤집어 까서 풀면 엄청 깨끗하지 여기가. 깨끗하게 나온다고. 쌈솔처럼 그렇게 싸주신다는 방식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6호의 바지를 가지고 51의 디테일을 형이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옆에 좀 더 이렇게 좋을 것 들어가는 같으니까. 게, 네. 네가 샘플로 가져온 거는 6호니까 네. 51 팬츠는 원래 여기가 쌍침이잖아. 네. 그러니까 체인 스티치로 돼 있다고. 우리는 그걸 왁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니은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더블 체인 스티치지. 원래 정석은 그 방식으로 전체 바지를 작업을 할 거야. 뒤만 건방입니다. 고인지도 겁나게 많이 들어가겠는데. 작살 나죠. 네. 이 고인지만 요것만 해도 33방 나와.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떤 게 저는 이렇게 미싱으로 단 다음에 이제 틀어지지 말라고 한 번 더 이렇게 밭에 고인지를 쳐주는 방식만 해도 일반 바지의 한 2배 정도 돼요. 지금 이거 다 쳤잖아요. 지금 이런데 다 이런데. 쳤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럼 주머니 다 찢어져. 틀어져 이렇게만 버리거든. 내리면 여기가 뜯어져. 그걸 아래 위로 쳐. 그러니까 봉제 자체가 여기가 뜯어지게끔 돼 있는 봉제야. 그래서 한 번씩 다 고정을 해줘. 속에도 단추구멍이 있네. 고인지하고. 뺐어요. 뺄 거예요. 이거? 네. 아무 때나 오셔도 상관없어. 갈게요. 그래요. 바지 원단 모자랄까 걱정이에요. 응? 모질라진 않겠죠? 바지 하나 나오겠지? 아, 저거 하나는 나와요. 알겠습니다. 생각했던 공장보다 너무 추리하지. 근데 사실 저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 그래? 그 느낌보다 더 출발점이 존나 중요해. 단발적으로 옷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만드는 기술이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한데 그게 막 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감성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배워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일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고 그거는 나보다는 공장 사장이나 응? 저기 뭐 더 잘하는 사람들 얘네들도 반신반의하고 이 컨텐츠를 봤을 거야. 아이씨 존나 막혀져.